자, 21, 22 시작할게. 가주어. 어렵다. 그 if절이 지금처럼 삽입으로 들어오면 일지라도가 더 자연스러워.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어렵다. 뭐가 어렵냐? 정의하는 것은 뭐를? 한계를. 무슨 한계? 이성이 부가해야 하는 한계. 어디에? 욕망에. 부를 위한 욕망에. 되게 어려운 말이지. 어려운 말이니까 주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자,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대. 무슨 한계냐면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것에 이성이 부과하는 한계. 그래서 이성이 한계를 부과하겠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막 끊임없이 막 돈을 벌고 싶겠지? 근데 이성으로 우리가 그 욕망을 억누르잖아.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야. 상식적이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내가 10평짜리 집을 딱 샀어. 너무 행복해. 근데 좀 있으니까 20평짜리 가고 싶어. 더 이상 10평짜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근데 20평짜리 갔는데 또 좀 있으니까 30평짜리 가고 싶은 거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이성적으로 20평이면 딱 적당해가 안 된다는 거야. 부에 대한 욕망은 쉽게 말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거야. 자, 접속사 for은 왜냐하면이고,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혹은 정해진 부의 양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 이유까지 나왔지. 어떤 팩트와 이유가 다 나오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의 한계가 없는 게 아니야. 부에 대한 욕망의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정해진 절대값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뭐겠니? 부에 대한 욕망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번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가 있는 주제문보다는 부정어가 없는 주제문이 더 좋기는 해. 여기다가 내가 다시 해줄게. 그 양, 무슨 양? 부에 대한 욕망의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즉, that is to say, namely 이렇게 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즉 그만큼 많다, 그만큼 그러하다, 매우 그러하다, so much, 매우 그러하다, 매우 어떻다, 매우 상대적이다. 뭐만큼? 유지할 만큼. 뭐를? 비율을. 뭐의 비율?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자, 잘 봐. 그가 얻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내가 20평짜리 집을 얻었어.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 20평짜리가 적당해. 근데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얻는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이야. 그걸 이제 이 밑에서 잘 설명을 해놨어. 이 콜론은 항상 보충 설명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분모가 없어. 분자가 좀 전에 얘기했던 20평이야. 이게 이제 얻는 거야, 얻는 거. 근데 분모가 끝이 없어. 분모가 1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계속 이러는 거야. 자, 10일 때 분모가 10이야. 이게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원하는 게 10이면 20이 넘쳐 흐르지. 너무 행복해. 근데 분모가 갑자기 100이 되면 20은 아주 집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분모가 만약에 1000이 돼버리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해놨어. 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 개념을 밑에다 설명을 한 거거든. 이거 되게 어려운 지문이야. 이해를 잘 해야 돼. 이해 못하겠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물어보고. 자, 왜냐하면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양은 상대적이다라는 걸 다시 설명하는 거야.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뭐로서만? 그가 얻는 것으로만. 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 즉 얻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 뭐가 아니라 기대하는 원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야, 너 20평짜리 가졌으면 행복해야지 왜 안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야. 왜냐? 사람의 행복은 상대적이니까. 즉,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이성적으로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요 단어도 기억해야지. 뭐만큼이나 아무 의미 없냐? 애쓰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시도가 낫겠다. 시도하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뭐를? 분수를. 어떤? 분자만 있고 분모가 없는. 터무니없지. 20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0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분자가 1일 때와 분자가 10일 때와 분모가 1일 때와 분모가 10일 때와 분모가 100일 때 천차만별로 이 20의 가치가 달라지거든. 다시 이야기할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행복은 상대적이다. 결론은 이거야. 그 뒤는 다 예시야. 어떤 사람은 결코 손실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그에게 요청하고자, 즉 요청할 생각이 안 드는 무언가, 즉 여기 요청이란 단어가 원함이야. 원함. 즉 안 원하는 거에 대한 손실을 느끼겠니 안 느끼겠니? 당연히 못 느껴. 원한 적이 없는데 없다고 상실감을 느낄 리가 없잖아. 이런 사람 늘 행복하겠지. 그는 행복하다. 그런 무언가가 없어도.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수백 배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미저러블한 기분이 든다. 왜냐하면 그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것을 그가 원했던. 다시 얘기할게. 절대적인 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만큼을 원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즉 적게 원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도 행복한 거야. 근데 많이 원하는 사람은 똑같은 적은 양을 받으면 너무 불행한 거거든. 지금 3번이 그 얘기 하는 거야. 연결어. 사실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한계를 자기 자신만이. 그리고 그는 기대할 것이다 많이.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에게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기대할 것이다. 나는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어 라고 가능성을 생각했어. 나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0평짜리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20평밖에 못 살아.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expect, 그가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한계를. 그리고 그는 기대할 것이다 그만큼 많이. 그것이 어떤 무언가가 그가 얻기에 가능한 만큼만. 그래서 행복은 상대적이다 라는 큰 틀에서 되게 복잡하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이야. 잘 기억하고. 다행히 22번은 좀 쉬워. 이거는 여기 보다시피 내가 just like the restaurant 해가지고 별표 쳐놨지. 비유인 거야, 비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설명하려고 1번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지. 모든 레스토랑은 사용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선택된 단어들을 뭐하기 위해서 생생한 멘탈 이미지, 뭐라고 할까? 마음의 이미지라고 했네. 그냥 마음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에 대한?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말로 혹하는 거야. 매콤하고 뭐 바사삭해요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막 머릿속으로 막 군침이 돌거든.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다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광고 보면 막 되게 말로 이렇게 사람 그런 맛 표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말들로 광고한다는 거야. 멘탈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고. 그리고 그거의 목적은 뭐겠어? 당연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지. 어디로? 특정 식당으로. establishment가 뭐 설립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가게, 식당이라고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는 아니니까 다른 색으로 할게. 세 가지 인과관계가 있어. 단어를 선택한다. 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논리로 따지면 words를 통해서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draw custom을 한다. 요 인과관계가 되겠지. 이렇게 인과관계를 한번 정리해두고, 이게 주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마치 레스토랑들처럼 자연도 가지고 있다. 그 자신만의 식당을. 자연에도 식당이 있다. 자연에도 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야.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자연의 식당도 어떤 걸 가지고 결국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를 이제 뒤에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다가 화살표 해놓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유인데, 이 자연의 식당인 거야. 자연의 식당은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더 많은 인과관계가 뒤에 나올 거야. 방식으로. 어떤 방식? 레스토랑의 재정적 의존의 방식. 어디에 대한 의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의존. 즉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식당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큼,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지. 자연 세계의 식당, 예를 들어서 꽃 또한 끌어들여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항상 시그널. 잠재적 고객들을 어디로? 뭐 하기 위해. 동사로 쓰였구나. 그들의 제공 음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 여기 가서 한번 맛보세요 라고 꽃들이 막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고객은 누구겠어? 다이너? 벌인 거야, 벌. 쉽게 얘기하면. 벌이 꽃을 먹으러 가게끔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겠니? 밑에 나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 꽃이 벌을 필요로 하지. 뭐 수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수분이라 그러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좀 와서 내 꿀을 먹어. 어떻게? 이 향기를 퍼뜨리잖아, 꽃은. 지금 비유로 한 거야, 식당을. 자연 세계에서 없다. 네온 사인이나 반짝이는 참신할까? 참신한 단어들이 없다. 홍보하는 음식을 누구에게? 배고픈 동물들에게. 그렇지, 꽃은 말을 못 하잖아. 자, 요거 되게 특이하니까 별표 쳐줄게.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절인데 이렇게 투부정사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in which니까 뒤에 완문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제대로 하면 이렇게 돼. in which 꽃이니까 flowers라고 할까? flowers marke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꽃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 음식을 홍보할 단어나 네온 사인 같은 게 없다. 말 못하니까 꽃은. 이 레스토랑 꽃들, 어떤 꽃들?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 꽃들이 여기 나와 있어. 이런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 레스토랑이 바로 꽃들이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은 좀 전에 내가 이미 얘기했어. The host of 다양한이라고 하면 돼. 다양한 생물들이다. 곤충들이다. 어떤? 꽃을 방문하는. 뭐 하기 위해? 얻기 위해. 넥타르, 꿀 같은 거지. 그리고 다른 귀중한 자원들을. 그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한 게 5번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끌어들이냐? 벌을 쓰여진 단어를 사용하는 거 대신에, 혹은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거 대신에, 이 레스토랑은 words, flowers는 광고한다. 그들의 제공물들을. 여기서 제공물들은 넥타 얘기하는 거겠지. 효과적으로 어떻게?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어. 비유의 결론. 꽃도 고객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단어 대신에 냄새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